네,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별 부모 자녀 관계와 적응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중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노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적응 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젊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이를 태어나기 이전부터 독립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부모 역시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아동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젊은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부모, 이제 아이를 갓 낳아서 부모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에 대한 역할이 정립되지 못한 시기, 부모 역할을 정립하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자녀의 관계는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특히 이 영아기부터 이 아이가 이 부모로부터 흡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모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부부가 협동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 자녀와의 관계에 이 젊은 이 부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 도전, 그리고 조화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담당하는 역할과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의 자녀 영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리고 이 성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나누는 시기가 이 아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배분, 역할을 어떻게 공동으로 설정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플러스 직업과 부모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했던 것처럼 이 여성으로서의 역할 과부하에 대한 모습, 뿐만이 아니라 남성 역시 가정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남편 역시 직업과 부모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 양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자녀 양육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도 이 시기 형성을 해야 합니다.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저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가 커 나가는 가에 따라 자신들의 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경제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다양한 이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실직, 별거, 사별, 이혼, 재혼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인데요. 물론 이것을 결혼 관계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을 상황까지 이 두 부부가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각각의 부모는 각자 이 아이와의 관계 내에서 어떻게 부모 자녀 관계를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과제 안에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부부 관계를 잘 적응하면서 각각의 가족 체계 내 친밀한 관계 유지까지 해야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부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뿐만이 아니라요. 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이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학자에 따라 그 논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구분하는 학자들의 이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을 수립하여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권위형, 권위주의형, 거부방임형, 허용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권위형입니다. 반응과 요구 수준이 모두 높은 양육 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반응 수준이 높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아이의 어떤 요구라든지 아이의 어떤 특성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는 등의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동시에 요구 수준도 높습니다. 즉,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서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훈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즉,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이 아이들은 이 자존감, 부모로부터 많은 어떤 수용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또 창의성, 학습 동기,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적인 유능감, 친사회적 행동, 학교 생활 적응 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해요. 즉, 부모가 자녀한테 보이는 어떤 행동의 특성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만 또 필요한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어가 비슷하긴 한데요. 또 다른 권위주의적인 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부모들은요, 반응 수준은 낮지만 요구 수준은 높아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딱 권위적으로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어떤 부모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힘듦이나 어떤 의사적인 그런 소통을 차단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과연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설정한 규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고 나서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고 감정이 잘 수용되지 않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조절이나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인 성향은 이 권위형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허용성입니다. 반대로 반응 수용은 높으나 요구 수준은 낮은 유형입니다. 즉, 아이가 불편한 것은 다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과거에서는 이제 권위주의형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사실은 이 허용형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고 사회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시끄럽게 군다거나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허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노키즈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뭐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허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거부방임형도 있습니다. 이 방임형은요, 반응하지도 않고 요구 수준도 매우 낮은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 수준이 낮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한계도 거의 설정하지 않는 등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형, 권위주의적 형, 허용형, 거부 방임형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양육 행동의 원칙과 또 해야 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조금 구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허용형, 거부 방임형보다 권위형, 즉 아이에게 적절히 반응하고 또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그러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적절하다라고 바움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젊은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그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또 특히 자녀의 여러 측면의 발달에 대하여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아이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적이며 수용적 양육 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권위적인 양육 태도를 의미하겠죠. 그런 양육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년 부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 역할을 이야기할 때 아동기 부모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년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에 이 부부가 또 많은 갈등을 겪고 내가 이 또 성인으로서의 이 자녀들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개별화하여, 우리가 지금 분리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에서 이 성인기의 과제가 개별화였잖아. 분리개별화. 이 중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자녀들은 이 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즉 직업을 갖고 독립할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결혼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화의 과제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년 부부는 이 시기에 자녀에게 부모 역할, 그리고 의존성이 높아진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삼중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신문 기사를 보면 50대, 그리고 60대, 지금 40대, 이 시기가 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 중년 부모의 중년기 부모의 그 노년기 부모로부터는 노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자녀는
독립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 역할, 자녀를 지원해 줘야 하고 또 노인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자녀로부터 본인의 부양은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 중년 부모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과중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중년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하는 본인의 역할, 그리고 노부모에게 향하는 자신의 역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위한 그런 어떤 태도, 이런 심리적, 경제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노부모만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녀 그리고 노부모의 삶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균형 있게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년 부모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부모의 관계를 잘 정립함으로써 자신의 노화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자신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비 사회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년의 시기 50에서 60 이 시기로 넘어가는 요 긴 시간 동안 이 성인에서 이 중년, 그 다음에 노인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향후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또 향후 내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당연히 겪기 쉽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세 역할을 잘 조화시키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말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서로의 역할 기대가 다르니까요. 자녀가 독립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중년기 부부는 향후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들은요, 이 중년 부부를 지금까지 잘 부양해 왔고 또 노쇠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중년기 부모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년 부부는 자녀와의 관계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청년기 자녀들은요, 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청소년기 이후부터 이 개별화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성인기가 되었을, 청년기가 되었을 때 이 부모들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어른들과의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본인들보다는 기반이 닦여 있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관계 내에서의 이 성인이 된 이 청년기 자녀를 인정을 하고 어른으로서 독립된 그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런 부모 자녀 간 세대 차이나 부모 자녀 간의 발달적 특성 차이, 세대 차이나 또 그 연령 차이, 그리고 부모의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치관의 차이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기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 갈등 해결을 기술을 활용하고 또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이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말을 그 감각 정보, 생각을 잘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소망을 말하고 자신의 과거나 미래 행동을 말하는 이런 말하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경청하기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정보를 요청하고 요약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대화 기술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부부 의사소통에서 여러 가지 대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 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대화 기술을 자녀에게 사용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느꼈던 부분 그리고 생각 그래서 서운했다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과 소망을 잘 이야기하는 말하기 기술과 상대방의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을 인정하고 요약하여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이런 경청하기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적 갈등 해결 기술도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또 갈등 해결의 과정 또 이야기를 했었죠. 갈등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대화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각자의 소망을 확인하여서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협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 자녀가 되면은요, 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 시기 부모들은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중년 부부는 자녀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인 자녀는 과도한 부모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관계에서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서는요, 이 성인기 자녀와 중년 부모의 역할 갈등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인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그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인 자녀가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었다 하더라도 독립을 하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라든지 또 생활비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까지에는 이 중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지 않고 같이 가게를 하면서 이 생활비를 이 성인 자녀는 이제 아끼고 중년 부모는 성인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30 후반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중년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께서 또 자녀를 계속 뒷받침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경제적으로 성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좀 아끼고 중년 부부도 이제 빈둥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좀 늦추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결혼이 조금 늦어지고 또 독립하지 않고 또 비혼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과정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학자들로 인해서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성인,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결혼 전까지는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관습이기는 하지만 성인 자녀의 어떤 독립과 또 중년 부모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자녀를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관계에서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가 각자 자기 개발과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며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노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년기 이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중년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시기 이 자녀를 일단 독립시키고요. 중년기 부부는 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직업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부모 부양을 이 두 가지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전까지 이 중년 부부는 잘 지내왔을 텐데요. 50대 정도가 되면 이 노부모는 이제 70대, 80대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제가 사실 요 즈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사실은 의존성이 강한 분들이 전혀 아니셨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시고 또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사회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TV를 하나를 사든지 사회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든지 요즘에 무슨 AI 기계를 사용한든지 뭐 그 외에 세금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시고 또 뭐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해봐라. 뭐 컴퓨터가 잘 안 된다. 뭐 핸드폰이 안 된다. 이런 부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의존성이 이 애정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만 사실 도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당연히 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잘 활동을 하시다 하더라도 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노쇠 현상, 이 신체적인 노화 현상과 더불어서 이 노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어떤 의존성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핵가족화와 부부 중심의 가족 구조로 변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보다는 이 부자관계로 더 중요시하던 이 가계에서 가계로 내려가던 이런 부분, 이 혈통 중심이 굉장히 많이 강했었죠. 그래서 이 노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부 중심으로 가던 그런 모습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자 관계 중심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또 현대 사회에서 이 과거 노인의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이 효규범과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됨에 따른 어떤 현상들이 우리 또 변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사회적 역할의 확대가 이런 개인주의 확산 그리고 이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에 조금 더 한복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현재 뒤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인 가족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이 노부모의 외로움, 자녀의 부양 스트레스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 가족의 1인 문제, 노인 부양 문제와 연결돼서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의 교류 및 지원 관계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경제적 교류가 있겠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과
선물 교환을 하는 경제적인 교류가 중요한 측면으로 하나 자리 잡을 거고요. 또 정서적인 교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화 접촉과 대면적 접촉, 애정과 친밀감, 유대감을 나누고 존경심과 감사를 나누는 교류, 이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교류가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교류, 지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사 지원, 통원 치료, 간병, 손자녀 돌봄 등의 어떤 도구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도구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손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양육의 도움을 주는 부분, 필요한 경우 잠시만의 어떤 이 양육의 책임을 약간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의 도구적 교류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실 지금 특히 노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도움을 주고 또 성인 자녀는 노인에게 돌봄비를 드리고 아니면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런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자원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런 지원의 교환 정도는 부모, 자녀의 모두 심리적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 다양한 교류가 있는 가운데 서로 간의恩기를 주고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의 어떤 이 가족으로서의 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교류가 큰 역할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류와 지원 교환을 관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을 때 부모, 자녀 모두 지원이 많은 형, 자녀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형, 부모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형, 부모, 자녀 상호 간에 교류가 없는 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부모 부양 동기를 중심으로 관계 유형을 나누어 봤을 때 친밀형, 의무형, 갈등형, 단절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서로 주고받는 유형 아니면 일방적인 유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의무로만 주고받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받는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나누었을 때 사실 이 성인 부모와 지금 노부모가 과연 이렇게 일방적인 것만 바람직할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서로 주고받고 또 친밀감 속에서 서로 자원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친밀감을 주고받고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어떤 부모 자녀 관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아주 바람직한 즉 정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것은 젊은 부모일 때부터 부모 역할의 수행의 질이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인격적 성숙 수준, 상황적 요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실 부부 역할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는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누구는 아내를 키우는 그런 역할 배분이 있었을 때 기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관계에서의 소외, 소통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단절된 그런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사실 친밀함 그다음에 이제 소통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부모일 때부터 또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런 노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이렇게 부모의 의존성이 등가하고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좀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이 자발적으로 거주 형태나 의식주 생활
경제적, 정서적 측면의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애정적 유대감에 기초한 정서적 교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의 생활을 잘 이끌고 아이를 잘 기르고 하는 부모 역할에 조금 치중되어 온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조금 독립하면서 또 노부모들이 조금 노쇠해짐에 따라서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거주 형태라든지 의식주, 경제적, 정서적 측면을 바꿔야 하는 그런 적응 과제가 이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교류를 잘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교류, 도구적인 교류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도 어떤 과제가 있겠죠. 예, 노부모들은 노화를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립적인 경제 능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그 중년기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부모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립적인 경제 능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또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돕고 서로 더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의 삶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자녀를 이해해야 하며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심리적 결속과 정서적 유대감을 지속하면서 또 자녀나 손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면서 개인적인 통합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동기, 청년기, 성인 자녀, 노부모의 그 노부모 시기, 이렇게 다양한 시기에 그 부모 역할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동기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우선 부모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녀의 여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주적, 수용적 양육 태도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각종 갈등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 시기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자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한편 부모 본인들은 각자 자기 개발과 부모 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노부모는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고 본인의 노화를 수용하되 자립적인 경제 능력을 스스로 마련하여 자식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노년기 부모 관계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의 어떤 부모 관계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부모 자녀 관계는요, 내 부모로서 물려받은 방식에 따라서도 부모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역할은 내 원부모로부터 나로 연결이 되고요. 또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방식에 따라 부모 노릇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또 받지 않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요, 부모님은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도전의식과 자립정식을 많이 키워주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가 엄격하여서 많이 눈치를 봤는데 이런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방식에 따라 부모 노릇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고 맞지 않다면 또 충분히 고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부모 역할과 부모관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책유론저 가족관계론을 참고하여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